컨셉은요, 서울에서 밀양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로, 서울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광고해가지고 다른 걸로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밀양 송전탑 건설 뭐가 문제인지 녹색당의 하승수 위원장님께서 아주 핵심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밀양에서는 레미콘 차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들 아마 많이들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를 서두르는지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들 아실 겁니다. 신고리 3, 4, 5기 지금 짓고 있는 거 위조 부품 때문에 내년에 가동 못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 혹시 들으셨죠? 네. 예. 그렇게 내년 8월에 가동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내년에 가동 못한다. 지금 미국의 제너럴 케이블이라는 회사에다가 그 부품 개발을 맡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부품 자체가 없고 부품 개발을 맡겨놓았는데 그 부품이 아직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동 못하고 내후년에도 가동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지금 휴일도 없고 철야 작업을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정부와 한전이 의도하는 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철야 작업을 하고 휴일에도 공사를 하고 오늘 벌써 레미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밀양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실이 더 이상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문제의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저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더 이상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저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원전이 몇 개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원전 몇 개 있는 줄. 예, 23개 있습니다. 23개.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원전이 뭐냐면 고리 1호기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른 건 이야기 안 했지만 이 고리 1호기 문제만큼은 자기가 안전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30년 수명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007년쯤에 수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명을 10년을 연장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이 고리 1호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고리 1호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밀양 송전탑 반대를 지금 낡은 원전하고 노후 원전하고 연결해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리 3, 4, 5기는 위조 부품 때문에 전혀 시급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게 고리 1호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는 지금 수명이 끝났는데 6년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4년이 지나면 10년 연장한 수명도 또 끝납니다. 2007년에 한 번 끝났고 10년 연장했는데 2017년에 또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정부가 최근에도 2,3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고리 1호기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4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연장해서 이제 또 4년 남았는데 왜 2,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고리 1호기 부품을 교체했을까요? 그거는 30년짜리를 10년 연장해서 40년 가동하는데 2017년에 끝나면 또 10년 연장해서 50년 가동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밀양 송전탑이 왜 필요하냐? 고리 1호기를 30년짜리를 50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밀양 송전탑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8년 동안 싸우고 그동안 여러 환경단체, 시민단체, 양심적인 시민들이 밝혀낸 사실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고리 1호기를 수명 연장해서 50년짜리 30년짜리를 50년짜리로 둔갑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밀양 송전탑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밀양 송전탑이 필요한 이유는 고리 신고리에 있는 원전에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고리 신고리 원전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고리 1호기를 포함해서 6개. 예. 그런데 2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라는 거.
그게 합쳐지면 8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사실이 있는데요. 8개지만 2개 더 지면 8개지만 고리 1호기 하나만 빠지면 몇 개가 됩니까? 7개가 됩니다. 네. 설사 고리, 신고리 3, 4, 5기 지금 짓고 있는 걸 가동하더라도 지금보다 1개밖에 안 늘어납니다. 개수가. 그죠? 고리 1호기 하나만 폐쇄하면. 그런데 또 고리 2호기라는 게 좀 있으면 또 그것도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도 3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폐쇄할 원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할 원전들을 계산한다면 새로운 송전탑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개수는 안 늘어나거든요. 폐쇄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6개인데 2개 더해봐야 8개고 그 중에 고리 1호기 빼면 7개, 고리 2호기 빠지면 6개, 고리 3호기 빠지면 5개, 고리 4호기 빠지면 4개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고리 4호기가 문 닫는 시점이 2025년,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정부는 이게 정말 저는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울산 시민들이 원전 자체는 반대 안 해도 고리 1호기는 반대합니다. 전부.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가 고리 1호기는 폐쇄해야 된다라고 그 보수적인 부산 경남의 시의회, 도의회도 다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부산시청 앞에서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무리 원전 자체에 반대하는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고리 1호기 그것은 위험하다는데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이 필요 없고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하려고 하니까 밀양 송전탑을 짓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밀양 주민들이 밝혀냈고 정부와 한전이 두려워하는 건 이 단순한 진실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시민들이 알게 되면 저는 밀양 송전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에 지금 부산 경남에 아직도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 시민들이 아마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밀양 어르신들에게 전부 엎드려서 절해야 될 겁니다. 부산 시민들, 울산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고리 1호기, 이 고리 1호기와 밀양 송전탑이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밀양 송전탑에 반대하는 게 고리 1호기를 수명 연장해서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정부와 한전의 의도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지금 밀양 어르신들의 송전탑 반대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밀양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밀양 송전탑이 잘못됐다는 건 뭐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내셨습니다. 재산상 피해, 건강 피해, 경관 피해, 소음 피해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원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한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고리 1호기 하나만 폐쇄해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밀양 송전탑은 수명이 끝난 낡은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실 하나는 꼭 기억을 하고 이 진실을 좀 더 많이 열심히 저는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레미콘 집어넣어서 그렇게 공사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가 이런 진실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시간을 저들이 뺏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 공사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제 이야기 동의하시죠? 네. 공감하신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예, 밀양 주민들은, 밀양 어르신들은 밀양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낡은 원전, 잘못된 이 전력 정책, 원전 정책에 저항하는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밀양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을 무지해서 몰라서 못하고 있는 일들을 밀양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밀양 어르신들께 힘내라고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간단한 진실이지만 한전과 정부가 왜 그거를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때문에 오염된 수산물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어째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는 연결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이제 아셨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말씀하시고 SNS에도 올리시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제 탈핵 희망버스에 대한 얘기 잠깐 들었는데요. 실제로 거기 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뭐 준비물은 뭘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인권침해감시단에서 두인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이거 되게 떨리고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 내용이 약간 뭐라고 할까, 밀양 가시는 분들은 좀 정확하게 잘 아셨으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지만 조금 길더라도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먹을까봐 적어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밀양을 갈 때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적어본 거는 따뜻함, 침착함, 용기가 필요하다고 적어봤습니다. 좀 오글오글하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말하다 보면 뭔가 좀 지루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 일단은 밀양에 가시는 분들은 마음은 다 따뜻한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따뜻함은 참 추워요. 제가 객기 부려가지고 그 등산복 7보 짧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나는 새벽에 괜찮겠어 라고 이제 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긴 바지를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참 추우니까요, 꼭 따뜻한 옷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상당히 많이 더워요. 원래 밀양이 참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참 덥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꼭 얇은 옷을 많이 껴입고 가시고, 자주 벗었다가 다시 꼭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에 걸리시기 좀 쉽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밀양에 저희가 숙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침낭을 꼭 준비할 수 있으면 꼭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꼭 챙겨가셔가지고 따뜻하게 하룻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착함은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저번 주에 감시 활동을 하러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이 막 뒤집혀요. 옆에 계신 밀양 주민분들이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여경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여경에 와서 그냥 사지를 듭니다. 사지를 들고 그냥 한 30m 들어서 옆에다가 딱 내려놔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끝나버리거든요. 이거를 딱 보고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눈이 뒤집히지 않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경찰하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밀양에서 더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약간의 침착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연세가 또 많으시다 보니까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착하게 주민분들 옆에서 필요하신 거, 혹은 경찰이 또 과잉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저희가 침착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경찰들 만나면 솔직히 좀 겁나잖아요. 약간 위축됩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청와대 다음으로 경찰이 많은 곳이 이곳 대한문입니다. 근데 지금 밀양의 인구가 제가 컴퓨터로 쳐봐서 조사해봤더니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밀양에 현재 있는 경찰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이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공사 현장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경찰하고 마주하게 되는 순간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을 좀 뚫을 수 있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밀양에 가시기 전에 준비했으면 좋겠는 거 3가지는 따뜻함, 침착함, 용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5분 할당받았는데요. 길어져서 죄송한데 몇 가지 상황 얘기만 좀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면요, 경찰이 상당히 체증을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복을 입고 카메라 들고, 사복을 입고 카메라 들고, 사복을 입고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다 불법행위입니다. 경찰이 체증할 수 있는 조건은 현행범이거나 사건이 발생한 직후밖에 법적으로 체증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상황에서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이 그 체증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증하는 순간에는 저희도 당당하게 경찰의 공무집행을 체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동영상, 사진은 좀 약간 약하더라고요. 동영상을 키셔가지고 지금 체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체증하시냐, 소속이 어떻게 되시냐, 당신은 어디에 누구냐, 신분이 뭐냐 반드시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기셔서 저희 인권침해 감시단에서 이후에 어떤 법적 대응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상황실이나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클릭해가지고 다 다운받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등산복 입은 체증교들 상당히 많아요. 사복 입고 체증하면서 지금 주민들 몰래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찍고 이렇게 딱 내려놓거든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어본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경찰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들키지 않게 점점 더 위축되잖아요. 그런 것들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단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가신 분들은 주민분들이 많이 연세가 있으셔서 경찰하고 충돌하고 나면 많이 지쳐하십니다. 그럴 때는 꼭 의료진을 주민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절대 먼저 불러주지 않거든요. 크게 외쳐주시고 그다음에 물이 필요하면 꼭 이제 물을 달라고 경찰들에게 강력하게 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꼭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연행 되시더라도 겁내지 마시고요. 연행될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경찰이 연행되는 사유를 꼭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연행된다 라고 하는 거 알려줘야 하고 변호사로의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줘야 하고 그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미란다 원칙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행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셨다가 꼭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셨다가 꼭 이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겠지만 지금 밀양 주민분들의 일상이 아까 영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이제 그 레미콘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차 앞에 섰다가 끌려 나오시는 시간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밀양 주민분들의 일상을 좀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문화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있잖아요. 밀양 주민분들은 레미콘을 오늘 하루 종일 막으셨지만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합니다. 내일 또 레미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따뜻하게 등을 누이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